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명 따위 엉덩이를 걷어차버려라는 책입니다. 안드레아 오원지음, 임가영 옮김, 홍익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끝내주게 멋진 인생을 위한 쉬운 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구나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말하기는 쉽지만 사실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머뭇거리고 포기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당당히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멋지게 만드는 진짜 마법은 안전지대 밖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달성한 목표 중 자신에게 크나큰 행복과 충만감을 안겨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자신을 조금은 힘들게도 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넓히고 내 앞을 가로막은 편견에 저항하고 두려움을 조금은 때로는 아주 많이 참아내야 했을 게 분명합니다. 학생회장에 출마하는 일이든 데이트 신청을 하는 일이든 취직에 도전하는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조금은 넓혀야 합니다. 변명거리는 늘 있습니다. 두려움도 늘 있을 것입니다. 변명과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우리 모두 이골이 났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변명들로부터 벗어나는 일, 그리고 자리에서 엉덩이를 털고 일어서는 일 모두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한 섬 안에서 밖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두렵고 크게만 보이기 때문에 늘 변명거리는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처음 한 걸음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걸음은 아마 구글 검색 정도의 단순한 일이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자신이 도전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안전지대 밖에서 하는 아주 사소한 일이 우리 자신에게 더 멀리 나갈 추진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야의 탁월한 존재가 아님에도 어쨌거나 뛰어들어 도전한다는 것이 마이웨이의 멋진 점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다면 바쁘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은 많고 하는 일 없이 혼자 남겨지면 마음이 방황하기 쉽습니다. 피해 의식이 먼저 찾아오고 우울감이 들다가 그 사람을 다시 되찾아올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복수를 계획하거나 어떻게 골탕 먹일까 머리를 싸매기도 합니다. 이별 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달력을 꺼내 일정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전화를 걸어볼 만한 사람이라면 모두 전화하고 하고 싶었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요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봉사활동을 해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단계를 세운 뒤 세부 계획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하는 일들의 목록을 만들고 계획도 빈틈없이 세우면 됩니다. 지금이 바로 자신이 원하던 일을 할 기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 자기 발전을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모든 일이 심각하고 진지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큰일을 겪으며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되는 순간들은 종종 우리를 울게도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인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와 갑자기 모든 일이 심각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와 잔뜩 쌓인 일에
온 신경을 쏟다가 제풀에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은 웃어버려도 좋습니다. 재미있게 놀다 보면 문제로부터 한 발 떨어져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가 그 문제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놀이는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해줍니다. 무엇을 하고 놀든 5분이든 5시간이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때 재미를 느끼는가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에 파고들어 연습하고 정말 잘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그것을 재미있는 놀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시작부터 재미를 느끼다가 익숙하게 됐을 때쯤 흥미를 잃고 재미마저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둘 중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재밌는 일을 찾아서 터없이 신나게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부정주의자를 죽여야 합니다. 내면의 비관주의자는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땐 너가 해내기엔 그 중요한 일은 너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고 너는 너무 늙었어 라는 등의 이야기를 꺼내 기를 죽이고 맙니다. 결국 이 비관주의자는 자신이 할 변명에 연료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때로는 못된 건달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뚱뚱하고 멍청하다고 사랑받을 자격, 성공할 자격, 원하는 것을 성취할 자격이 없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이 비관주의자는 고통에 중독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불행한 상황에 있다 해도 우리를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묶어두는 것, 변화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하는데 중독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만이라고 말하는 주된 이유도 바로 이 비관주의자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관주의자의 목소리를 자신의 진심이라고 착각한 채 그 목소리에 수긍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내면의 비관주의자의 존재를 모르고 게다가 자신이 그 비관주의자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비관주의자의 목소리와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구분해낼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의 거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박자 쉬어가기. 나는 무슨 일에든 전력을 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목표를 향해 달립니다. 성취욕이 강합니다. 이번 주 할 일 목록을 만들어 놓고 체크합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파김치가 될 정도로 나를 몰아붙이며 배운 것은 우리 모두가 그렇듯 나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채찍질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게 다야? 내가 제대로 산 거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여행에는 따로 목적지 같은 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일단 목표가 생기면 욕심이 생깁니다. 삶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이 목적지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줄곧 그것만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목표만 향해 정신없이 가다 보면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 뒤에는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점을 바꾸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너무 지쳐서 잠옷 차림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날이라면 그냥 잠옷을 입고 쉬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은 우리가 언제 휴식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신의 주인인 몸과는 다투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우리는
더 느긋해져도 좋습니다. 누구와 어울리는지가 인생을 정합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끌리는 법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나쁜 사람들로 가득 채우면 자신의 인생도 엉망이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인간과 유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혼자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자신 주위의 사람 역시 불행하길 바란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 대신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인연을 끊기엔 너무 오랜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쿨하고 신비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왜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그들에게 허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에 가치를 더하는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만일 지금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면 그들과의 만남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무리를 형성하게 되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일어날 변화는 아니지만 변하는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 삶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걷어차버리고 새 삶을 써내려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 운명 따위 엉덩이를 걷어차버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멋진 인생을 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